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게으른 백만장자라는 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게으른 백만장자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게으른 사람만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조학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원리만을 담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게으른 백만장자에서는 10가지 게으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거 다 잘라내고 3가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자, 게으른 백만장자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직접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끔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자기가 직접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놀면서 돈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 모두 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 거죠. 자, 돈이 돈을 벌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견들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잡아당기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결국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이 작은 사람께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월급을 하루 종일 다 써버립니다. 열심히 일하고는 또 열심히 쓰죠. 그리고 나서 돈이 왜 없어졌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내가 가지고 뭉치면 뭉칠수록 옆에 있는 작은 돈들이 점점 달라붙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을 알고 있죠. 책 속에서는 차를 사는 거하고 집을 사는 거 둘 중에서 아내의 조언에 따라 집을 삽니다. 그 집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3천만 달러라는 커다란 돈을 모으게 되죠. 두 번째는 게으른 백만장자는 직접 일하지 않고 사람을 위임해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만약에 어떤 자신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자영업자든 일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 그것을 올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그 장사나 어떤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보다 무능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컨트롤하기 쉽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게으른 백만장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갖다가 써서 돈을 끌어들입니다. 왜냐? 이 책에서 나온 얘기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란 말이 나옵니다.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벌어들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무슨 어떤 질투심이라든가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큰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부자는 열심히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놀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어떻게 놀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냐? 그런데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계속 풀다 보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쉬다가 다시 풀어보면 잘 풀리는 것처럼 어떤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계속 일만 하게 된다면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전혀 색다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자, 책 속의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보면요. 어디 놀러를 갔어요. 근데 놀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를 보니까 우리 동네 와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와서 해보니 그 장사가 크게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사람들이 여가라든가 어떤 돈 쓰는데, 여가라는 건 결국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데 사업에 요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사업의 어떤 그런 느낌을 찾아내는 것이죠. 결국 부자들은 놀면서도 그 속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투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주가가 1,000원인데 1,500원이 되면 판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1,500원은 세상 없어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암만 올라도. 그리고 1년 안에 팔았다고 생각하면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이처럼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요즘 실용서 베스트인 이기는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2가지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에 응용하는지, 개인에 응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